사람들이 헬리오시티처럼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를 하면 전세도 당연히 출렁거리고 매가도 출렁거릴 거기 때문에 올파포의 금매를 잡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금매물 나오면 그거 잡아야지. 지금 이런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딱 까보니까 어떠냐면 저는 올파포가 입주하는 기간 동안 한두 번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랭구님, 네. 요새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 시작됐다고 뉴스에 계속 뜨더라고요. 네, 입주 시작했죠. 네, 그래서 저는 가격에서도 한번 놀랐는데 입주를 또 일반 세대나 하더라고요. 네, 뭐 한 1만 2천 세대쯤 되죠. 사실 지방에서는 1만 이상 세대가 아니라 1000세대만 입주를 해도 진짜 생각보다 이게 여파가 크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어디 광역시급보다 조금 작은 도시들 있잖아요. 네. 제가 모니터링 해보면 전세 가격 20%는 그냥 가볍게 떨어져요. 훅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입주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모니터링 한 적이 많아요. 네. 그럼 1000세대가 입주하잖아요. 그럼 전세가 엄청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 다 사라지지 보면 많이 걸리는 단지는 1개월에 10%씩 걸려요. 그래서 10개월 정도 돼야 이제 거의 다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12,000세대가 입주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전세에 네.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입주 시작하면 크게 다들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좀 따져봐야죠. 어떻게 따져볼까요? 그래서 조금 저는 여러 가지 각도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편인데요. 첫 번째는 12,000세대가 전부 동시에 입주를 하긴 하지만 전부 임대 물량은 아닐 거 아니에요. 주인 세대가 입주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가 이제 임대로 나올 거고 전세로 나오든 월세로 나오든. 근데 뉴스를 보면 대략 전세 건수가 한 1,900건, 월세로 나오는 게 한 1,000건, 합치면 대략 한 3,000건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임대 물량의 비율이라는 게 나오죠. 4분의 1, 25%. 아, 정도 되는구나. 대략 한 3,000건 정도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12,000건이 아니라 3,000건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입주 기간이 있잖아요. 입주 기간이 보면 이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온전히 12월, 1월, 2월, 3월 이것만 해도 풀로 일단 4개월은 되거든요. 그러면 4개월 동안 이거를 나눠서 입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3,000세대가 4개월 동안 나눠서 입주를 하면 한 달에 대략 한 750세대가 입주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서울이 정말 크니까.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4개월 중에서 어느 기간에 사람들이 좀 몰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학교가 지금 개교를 해야 되거든요. 초등학교가 인근에 뭐 설린초, 한산초, 뭐 상일초 이렇게 있는데 내년 3월 달에 정상 개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자녀가 있어요. 지금 이사 가고 싶을까요? 지금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거든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가죠. 그 다음에 애들이 방학 언제 하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가? 12월? 12월 말에 해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안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럼 12월 말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1월, 2월 풀로 2개월 동안 방학이거든요. 그때 가면 딱이죠. 그리고 3월 달에 개교하고 나서 뒤늦게 또 전학 가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2월 달에 이사가 제일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 근데 올림픽파크 포레온 하면 또 대출이 많이 막혔다고 뜨던데 네. 대출을 못 받으면 입주를 못 하는 거 아닐까요? 뭐 당연히 대출을 못 받으면 그렇죠. 근데 지금 은행에서 할당 금액이 다 정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잔금 대출 한도액이 총 뭐 9,500억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당장 국민은행으로 시작을 해서 내년에 가면은 뭐 신한은행까지 해서 금리도 4점 후반대, 중후반대. 4% 중후반이면은 뭐 무난하죠. 4% 중반 뭐 이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대출에서는 우려했던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받고 싶은 만큼 웬만큼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쪽을 너무 쏠리면은 뒤에 사람들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딱 나눠놨어요. 딱 앞부분은 이쪽 은행에서만 해라. 내년도에 가면 이쪽에서 해라. 그러니까 미리 다 땡겨 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네요. 잘 분산해놨어요. 뉴스에서는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아도 뭐 네.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것도 보이는데 랭고님 어떻게 보신가요? 뭐 그 이야기가 뉴스도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장난 아닐 거다. 장난 아닐 거다 얘기 나오다가 막상 입주 시작하니까 별 영향 없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단지만 볼 게 아니라 그 서울 전체 입주 물량을 같이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지금 쫙 들어오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또 물을 부으면은 타격이 클 테니까. 그래서 제가 체크를 다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뭐 이래저래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이게 24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25년도에 뭐 세대수 적은 거 말고 뭐 1000세대 이상 되는 것들도 좀 체크해보면 꽤 돼요. 다만 이제 그게 이제 강동구에 뭐가 있느냐, 겹치는 게 올림픽파크 포레 말고도 한 개가 더 있죠. 더샵 둔천포레. 이 아파트도 이제 11월달, 24년 11월달부터 입주를 하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572세대밖에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이제 합쳐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쪽은 좀 관계가 없겠지만, 뭐 광진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엄청 먼 건 아니니까, 뭐 이런 것들도 내년도에 뭐 1000세대 이상 있습니다. 또 강북으로 가면 뭐 장인 뉴타운도 입주도 있고요. 그래서 입주는 전반적으로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다 없다 또는 많다 적다, 그게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은 보통 한 해 입주 물량을 4만 세대는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과거 평균치가 그랬거든요. 근데 미래도 그래야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2025년도에 한 해를 보면 한 3만 5천 세대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적정해요.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은 전세가 영향을 받는 게 정상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근처에 헬리오시티도 18년 말에 1만 세대 정도 입주를 했었는데 했죠.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 뭐 9,500세대 입주를 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난리였죠. 왜 난리였냐면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할 때 금액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분양가는 8억대로 저렴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프리미엄 쫙 붙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17억까지 쫙 갔다가 입주를 하는 순간 얘가 14억까지 출렁거렸거든요. 물론 전세가도 내려왔는데 매매가가 출렁거리면서 옆에 있던 다른 아파트들 있죠. 매매가가 출렁거렸어요. 뭐 잠실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1억 이상 이렇게 막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헬리오시티처럼 이 올림픽파크 포레에 입주를 하면 전세도 당연히 출렁거리고 매가도 출렁거릴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올파포의 금매를 잡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금매물 나오면 그거 잡아야지, 지금 이런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딱 까보니까 어떠냐면 올파포가, 줄여서 얘기할게요. 네. 너무 기니까 매가가 지금 출렁거리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금매 속출이 좀 안 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매가만 보는 게 아니라 전세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체크해 보니까 그 헬리오시티가 입주했을 때 잠실S가 전세가가 한 8억 5천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입주장에 7억 5천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한 10%에서 15% 사이 정도 내려왔어요. 전세 가격이. 매매가도 출렁거렸고 전세가도 출렁거렸다. 그래서 매매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앞으로 올파포 입주를 하면 전세가 출렁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헬리오시티가 그 당시에 매매가 떨어진 건 네. 뭐 입주 물량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시기상 그런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대출 규제가 있었고요. 연말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금액도 좀 많이 오르고, 이제 입주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물건을 던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차이가 조금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럼 2025년도 이후에 2026, 네. 2027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뭐 크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한번 출렁거리고 나면 헬리오시티도 6개월 뒤에 바로 18억 5천 찍으면서 매매가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전세가가 바로 올랐거든요. 네. 아마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의 입주 물량을 보면 그 연도별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 그래프를 봤을 때 2026년하고 2027년도가 너무 작아요. 2025년도는 충분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말도 안 되게 작아요.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해요. 왜냐면 이때 지금 PF 사태 터지고 전부 다 공급을 연기한 상태인 터라, 그 다음에는 공급이 있을 수 있겠지만 26년, 27년 다른 건 몰라도 전세가 또 오르겠다. 전세가 오르면 또 매매가도 또 좀 움직이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럼 공급만 봤을 네. 때는 2025년도까지는 영향을 받고 그 이후로는 좋아진다는 거네요? 큰 맥락은 그래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조금 보면 저는 오팔포가 입주하는 기간 동안 한두 번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좀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매매가가 출렁거리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 매매가라고 하는 게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말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뭐 수요가 있으니까 지금 똘똘한 한 채에
얼죽신 지금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파포가 지금 계속 인기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임차로 들어오는 수량이 4분의 1이죠. 그럼 4분의 3은 뭔지 알아요? 실입주예요. 그게 75%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툭 하고 오는 거예요? 어딘가 임차를 했다가 거주했다가 또는 자가로 거주했던 분들이 지금 분양받고 조합원 분들이 지금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빈집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올파포는 영향을 안 받는데 비어지는 집은 어떻게 될까요? 아, 그쪽이 더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제가 물론 좀 더 시간을 모니터링 해봐야 되겠지만 최근의 모습을 제가 좀 체크해봤더니 잠실 S가 그 33평 기준으로 일단은 매매가는 지금 뭐 엄청 이렇게 막 출렁거리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전세가는 지금 바로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에 전세 살던 사람들이 지금 가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올 상반기에 전세가가 12억 정도 했었거든요. 33평이. 근데 지금은 한 5천만 원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5%밖에 안 떨어졌죠. 좀 더 가까이 있는 헬림시티를 체크해보면 전세 가격이 10억 5천이었거든요. 33평이. 지금 나오는 매물이 9억 5천이더라고요. 1억이 떨어졌어요. 네. 이건 10% 떨어졌죠. 더 가까이 있는 단지가 있어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이 아파트는 7억 5천이었거든요. 네. 지금 6억으로 나오고 있어요. 1억 5천 떨어졌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0%예요. 결국은 가장 가까이 있는 구축일수록 타격이 크구나. 처음에는 전세가 타격이 더 크겠죠. 네. 시간 지나면 매매가도 조금 급매가 나올 수 있겠구나. 누군가는 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강동구는 어떨까요? 강동구도 신축이 있잖아요. 네. 얼마든지 올파포가 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레미안 솔베뉴 같은 아파트가 전세평이 9억에서 지금 현재 전세가가 한 8억 5천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별로 안 떨어졌네요. 별로 안 떨어졌어요. 고도 아르테온도 보니까 뭐 8억 7천 하던 게 지금 8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5천, 7천 정도는 떨어졌어요. 아마 학군지가 있다 보니까 그냥 계속 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강남은 어떻게 됐을까요? 강남은 올해 상반기에 전세가가 17억이었거든요. 네. 레미안 대치 팰리스가요. 지금 전세가 20억이 나오더라고요. 17% 올랐어요. 그래서 요약해보면은 송파구 내에서 상급지는 영향을 한 5%만 받는구나. 인접한 신축은 10%, 인접한 구축은 20% 영향을 받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전세가가 떨어진 만큼 매매가 급매도 똑같은 관점으로 인근 구축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네. 그 전세 가격이 얼마까지 내려갈까요? 올파포 전세 가격을 얼마까지 네. 내려갈 수 있냐. 네. 일단 보통 입주장의 매매가 대비 한 40%에서 50% 정도 잡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대규모다 보니까 40% 정도 잡아주면 지금 올파포 33평 가격이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대충 한 22억만 잡더라도 지금 현재 전세가가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한 10억 하나요? 제가 체크를 좀 해보니까 대출이 낀 물건하고 대출이 없는 물건이 한 1억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그 대출을 낀 물건들은 선대출이라고 하죠. 앞에 융자가 있는 거예요. 그 경우는 뭐 한 7억에서 8억대 조금 이렇게 밴드가 있는 것 같고 대출이 없는 물건들은 한 8억 5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22억에서 8억 5천 하면 퍼센테이지가 38%예요. 그러니까 40%를 가까운 수준에서 지금 맞춰지고 있는 거죠. 저는 아직 입주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네. 아마 최저 한 35%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다. 그러면 융자 없는 물건 기준으로 8억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신축 전세가 한 그 정도로 원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네, 보통 한 40%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한 35%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 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같은 시기에 더샵 둔촌포레가 입주를 같이 한다 했잖아요. 네. 지금 거기에 매물이 나와 있겠죠. 전세 가격이 올파포보다 저렴해야 되겠죠. 네. 확인해 보니까 무융자 기준 6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억 5천 대비해서 6억 8억 5천 대비 5천이니까 싸죠. 네. 뭐 입지 차이도 있고 뭐 세대수 차이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10% 20%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 이 정도면 올파포 경쟁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1억 차이면은 올림픽파크 포레온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도 받쳐주는 게 있다 보니까 지지선에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지금 막 저렴하게 전세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기회네요. 뭐 항상 그렇죠. 뭐 예전에 그 개포에 입주할 때도 그때도 정말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 신기하게도 한 1년 조금 더 지나면 가격이 바로 회복돼요. 그래서 2년 만기 도래에 왔을 때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지금 이제 입주한 지 2년 된 단지가 꽤 있거든요. 개포동에. 전세, 월세 알 거 없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저렴한 순간은 입주할 때. 그래서 지금 저렴하게 전세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꼭 한번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죠. 운이 좋으면은 2년 연장 쓸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는 3년 이내에 실거주해야 되는 조건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임차를 준 사람들은 다시 실거주 들어온다고 얘기하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높은 금액에 가야 되니까 여기는 좀 컨셉이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입주장 때 금매를 노리는 사람한테는 네. 지금이 또 기회일 수 있나요? 뭐 올파포를 금매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것보다는 저는 그 주변에 입지 좋은 구축을 금매로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구축이 전세 가격 하락이 굉장히 크고 네. 또 그에 따라 매매 가격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괜히 금매가 안 나오는 올파포를 계속 쪼는 것보다 입지가 양호하면서 정말 금매가 나오면 그걸 구축을 보는 것도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겠다. 네, 그런 생각도 완전 합니다. 꿀팁인데요. 저도 당연히 올림픽 파크 보레온을 좀 금매로 사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그 주변 구축을 사는 게 기회일 수 있군요. 그러면 송파 강동구가 아니라 네. 다른 곳에 뭔가 신축을 노리는 사람한테도 이게 올림픽 파크 보레온 집의 입주장이 뭔가 좋은 기회인가요? 그분들이 어찌 보면 참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봐요. 실제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올파포가 입주를 하면 서울 아파트 전부 다 뭐 신축 가격 내려오고 전세 가격 안정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본인 뭐 살 건데요 하면 저 광명에 아파트 관심 있는데 막 얘기하고 막 그런 식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좀 가까이 있는 구축이 영향을 받지 조금 멀어지면 서울이 굉장히 지역이 넓잖아요. 그래서 저희 뭐 아포구에 공급한다고 해서 송파구가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저기 뭐 동대문구 공급한다고 해서 동작구가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멀리 있는 지역을 검토하는 분의 경우에는 저는 그거랑 상관없이 결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뉴스만 여러 네. 개 보다 보니까 헷갈리는 게 많았는데 네. 오늘 이렇게 딱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영상이 올파포 그 입주 기간 동안 금매를 노리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품으로 알 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을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 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